오늘 또 정두원의 시사끝장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 정치권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오늘 정두원 전 의원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시고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배종찬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완전히 여름이 됐어요 이제. 오늘 네. 보니까 벌써 옷을 딱 그렇게 또 여름 옷으로 벌써 채비를 하셨네. 네, 물찬제비가 아니라 힘찬 돼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힘찬 돼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아이고 정두원 전 의원님 오늘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입고 오셨네요. 저도 양복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전국은 이른바 몸싸움 전국, 동물국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여야 간에 보면 이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68명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이 됐고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29명, 두 차례에 걸쳐서 37명을 고발을 했는데 8명이 이제 중복되니까 실제적으로는 29명 됐고 또 자유한국당도 맞불 놓는다 해서 민주당 의원 15명 고발하고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라고 하니까 정의당도 또 자유한국당 의원 40명 고발하고 이게 제가 94년에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로 여야 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몸싸움 국회가 이제 없어졌었죠. 한 8년 동안. 네. 그러니까 선진화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2012년이니까요. 그러다가 모처럼 이제 동물국회가 다시 재생됐는데 그 옛날에는 정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예. 저도 체류탄도 터지고 옛날에 한가닥 했습니다. 한가닥 하셨어요. 또 2단 날라차기 이런 거 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닐 것 사실 같은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혼자서 또 나몰라라 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네, 빠져나올 그러니까 수가 없죠. 흐름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이게 없어져서 참 좋았는데 그 법을 만든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시절에 만들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기게 됐어요. 네. 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너무나 지금 얘기했다시피 벌이 크단 말이에요. 네. 무려 5년, 7년, 1,000만 원, 2천만 원 막 이렇게 가는데 과연 이제 이게 기소가 될 것이냐.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과거처럼 그냥 가다가 적절하게 취하하고 이런 거 없다. 끝까지 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취하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네. 이게 무슨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처벌 불벌죄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된다. 그래도 이제 좀 그게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없고 재판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불명해지는데 다음 국회에 당선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꽤 높아지죠. 의원님, 그거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실제로 몸싸움을 정말 싸웁니까? 아니면 싸우는 척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밀치고 당기고 막고 잡아당기고 그러지 때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간혹 발생했는데 옛날에 강기정 지금 정무수석 김성애 의원하고 이제 일각에서는 힘자랑 하시는 분들이죠. 강기정 전 의원님의 빈자리가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아주 전투력이 컸었죠. 네.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치고받고 하는 건 없죠. 근데 그렇게 그 물리력을 서로가 행사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좀 어떤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복잡해요. 그죠? 자괴감도 들지만 네. 이건 처음 고백하는데 네. 좀 통쾌감도 있어요. 통쾌감? 어떤 면에서요? 이제 서부 영화 보면은 흔히 그런 장면이 한 컷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식당 전체가 그냥 술집 전체가 난장판 아수라장이 되는. 그때 이제 그게 막 그러고 치고받고 하면서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적인 본능을 거기서 발산하는. 싸움 구경이 최고인 거네요. 우리 인간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우리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이랑
레슬링 한다고 막 방에서 예, 난리죠. 예. 뒹굴렀던 기억 나잖아요. 네, 저는 공부만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 느낌이 다시 제가 살아나는 그런 게 겁니까? 좀 살아난다는 걸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아,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민심. 그 배수장님은 뭐 늘 이렇게 민심을 탐구하는 분이니까. 이게 지금 니탄 내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심은 꼭 한쪽만의 책임이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네.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이 몸싸움 국회, 동물 국회에 대한 책임이 누구였느냐 물어봤더니 자유한국당을 먼저 국민 여론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추진에다가 33.1%. 그러니까 약 10% 정도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국민청원은 또 뭐죠? 그거는 뭐 네.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은 네.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오전 9시 네. 15분으로 네. 100만 명 드디어 넘었더라고요. 100만 돌파를 했습니다. 네, 반대로 100만이면은 지금 경상남도 창원 전체 인구하고 맞먹거든요. 맞먹죠. 네. 그 숫자를 돌파를 했다는 것이고 그 숫자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결집을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서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못마땅해도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여야의 고소고발 68명 국회의원이 지금 고발됐어요. 사실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숫자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4월이 이제 총선 아닙니까? 그렇죠. 총선이고 공천이 뭐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공천 삿바 싸움이 치열할 텐데 이런 고소 고발전이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혹시? 이게 그냥 검찰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기소한다면 기소된 사람을 공출 중이는 굉장히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당에서도 그 부담이 클 텐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게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주고 또 총선 전체에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좀 무리했어요. 이번에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못하고 물론 이제 여당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이제 밀어붙인 게 이제 도발을 했지만은 그걸 과격한 수단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이죠. 왜 이렇게 좀 여당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였고 또 자유한국당들은 왜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렇게 뭐 성의를 안 보이고 자유한국당도 강공으로 양쪽 다 갔단 말입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분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으로서 이제 야당을 끌어들였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 수건 사업인 네. 검찰 이른바 개혁입법. 예,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를 썼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죠. 다르진 않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높았다면 네. 패스트트랙 법안이 더 순조롭게 통과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 임기가 아직 반환점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네. 대통령 공약이 조금이라도 통과가 되어야 임기 중후반기 동력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 예.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경북공입니다. 경제, 북한. 근데 둘 다 지지부진하거든요.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없죠. 말씀이시죠? 손에 네. 잡히는 게 없는데 예, 예. 대통령의 공약이 고스란히 패스트트랙에 다 담겨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조국 수석과 관련돼 있죠. 네, 네. 공수처, 네. 적폐청산과 관련돼 있거든요. 네. 또 이 선거제 선거제 개혁. 개편은 정의당의 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안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걸 통과 못 시키면 임기 반 지나갈 동안 절반 될 동안 뭐 했냐 내년 총선에서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경북공 중에서도 공약을 가져가야 되니까 절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물러설 수가 없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런 양당에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른바 몸싸움 등등을 아이고, 마다 하더라도 한쪽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한쪽은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그러면 이게 중간에 뭐 혹시 과거처럼 뭐 과거에 보면 늘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냥 우리 취하할 테니까 당신들도 취하해라. 없던 일로 하자.
이번 이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 68명의 국회의원들의 고발, 고소고발 요 부분도 취하되면서 그렇게 갈까요? 아니면 끝까지 진짜 갈까요? 일단 장외투쟁이 한 달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이 한 달 정도는 장애투쟁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물밑 대화가 시작할 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순에서 서로 고소고발 취하건이 논의될 테고, 그래야지 정상화되지 않겠어요. 네. 한 달 지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한 달 뭐 제가 이렇게 점쟁이처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또 마냥 그렇게 밖에만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론이 나빠지거든요. 지금 급한 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네. 탄력 근로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이제 최저임금도 이제 또 다시 또 정해야 되는데 아직 추경도 또 그 구조 개편도 해야 되고 예. 결정 구조 개편도 그다음에 추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야당이 압박을 받게 되겠죠. 가장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관계가 복구 가능하겠느냐. 여야 관계가. 네, 근데 예전에는 그랬었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 때 뭐 10년 전에, 12, 3년 전에는 국회에서 이런 분란이 있더라도 정말 여의도 근처에서 어디 마포에서 술 한잔 다 하면서 콸콸콸 하면서 칼칼칼. 서로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면서 아, 이게 뭐 때는 우리가 좀 심했어.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거든요. 지금 정치 지형이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중간지대가 네. 양극화됐다. 예, 양극화되어 있는 이 정치 지형 자체가 너무 좌우로 구분되어 있는. 그래도 지난 16년 총선 때는 진보 보수 중도, 예, 중도 예. 얘기가 제3지대가 있었는데 네. 없어졌다. 네.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협치 자체가 봉쇄돼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정의당하고 더 협력을 하면 되지 자유한국당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국민청원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우리가 철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심지어는 보수 정당에서 진보 정당으로 가는 분도 계셨어요. 김부겸 의원도 그랬죠. 그때 독수리 김영춘 전환이 의원도 있었죠.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상이 보수 정당 내에서도 개혁 세력이 있고 또 진보 정당 내에서도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이제는 네. 완전히 협치 자체가 봉쇄돼 있다. 네. 그다음에 정책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만 해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이질화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당 내에서도 이 세 가지의 지표를 본다면 저는 거의 관계 복구는 힘들지 않을까. 네. 이대로 계속 대결하면서 앞으로 이 지난한 싸움을 벌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예. 네.